전략 포인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물 시장의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 분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 뭐 지난주까지 흐름 자체도 거래소 대형주 중심으로 좀 직전 박스권 돌파 시도가 있었고요. 이러한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주가 지난주 후반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과거에 볼 때 대형주가 강세였을 때 중소형주가 선제적으로 나홀로 조정을 받았던 기억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소형주들도 대형주와 함께 좀 동행하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강세장을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뭐 지표 측면에선 뭐 미국의 GDP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실적 시즌에서 대형주들 실적도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런 변수들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시는 건지 전체적인 한 주간의 전망부터 들려주시죠. 예, 당분간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국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 가운데에서는 달러 흐름이 지나치게 강세가 아니거나요, 또는 유가가 지나치게 약세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이제 외부의 매크로나 이런 정책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달 말일인 30일 날 FOMC가 있지만 FOMC 역시 3월 회의와 동일하게 내용상으로 크게 바뀔 것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30일 FOMC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요. 월말에 발표되는 지표 역시도 예상보다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이거나 예상보다 약간 부진한 정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매크로에 대한 영향력 역시도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실적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주간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S-오일이 있겠고요. 28일에는 롯데케미칼, KB금융, 그리고 GS건설 등이 있습니다. 29일에는 제일모직,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있고요. 30일에는 네이버, KT, 삼성 SDS, 기업은행 등이 있는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대형주 실적 흐름들은 양호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주가의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인데요. 지난주 한때 좀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좀 조정의 압력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포지션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점은 이제 환율인데요. 당분간 환율도 예상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주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외의 변수들은 대부분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한줄 전략에서 이 대형주, 중소형주의 고른 이 동반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한 주간의 전략 측면에서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거지? 양쪽을 다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외국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매수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또는 이머징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상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외국인 매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매력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국내 대형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고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있는 업종들이 외국인 매수의 1차적인 매수 대상이 아닐까 보기 때문에요. 오늘과 같이 뭐 은행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절대 밸류 기준으로 본다면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오버슈팅 국민에서 한 차례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전 고점까지가 아마 상승의 한계로 이번 국면이고요. 특히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5월이 되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반등 폭에 대한 부분을 추세보다는 이전 고점까지로 한정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은행주를 좀 봐야 되는 건지, 오늘의 투자 전략도 살펴주시죠. 예, 내추럴 엔터텍 이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소폭씩 감소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추럴 엔터텍 이후에 주가 흐름에서 코스닥 지수가 21선을 이탈한다면 본격적인 조정이 유발될 수 있으면 이제 5월 달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실적 시즌과 함께 이제 실용 부담이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4월 중후반 말일인 지금쯤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적극적 매수보다는 소극적 매수 또는 이제 부분적인 차익 실현도 좀 병행할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은행주나 자동차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SK텔레콤 이런 거 같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5월로 넘어갈수록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은행과 SK 하이닉스, SK텔레콤 이렇게 저평가된 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이네요. 이용석 시장 전략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